미국의 지난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4만 3천 명 증가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1월 실업률도 8.3%로 3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총리와 과도정부 구성을 지지한 정당 지도자들이 트로이카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내건 요구 조건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한화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의 횡령 배임 사건으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리자 한화그룹주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전반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기부재단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월대보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짠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정월대보름 하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죠. 오늘 2,000포인트 소원을 빌어는 보고 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 1993까지 가면서 기대 높였었는데요. 종가가 1980선이어서 아쉬움을 더했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1996까지 가서 오늘은 되겠구나 했는데 현재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1960선 후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아주 너끈히 2,000포인트 가겠구나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아쉬움이 클 만한 장인데요. 수급에서는 기관이 장중 매도 전환한 것이 조금 부담이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도 증시는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말에 상장 폐지 이슈로 들썩였던 한화그룹주도 오늘 아주 시장에 큰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얘기까지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반면에 그리스 관련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국내 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2월 6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단숨에 1990선까지 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1% 하락한 1966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10거래일째 매도세 행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1,05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70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68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홍풍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로 출발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99% 하락한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64억 원, 외국인은 21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834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지난달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1,114원 80전에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리스 관련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꾸준히 상승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60전 상승한 1,12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기계와 유통업, 금융과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화학과 철강주가 현재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0.4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2.31%, 포스코는 2.16%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37% 강보 합권에서 2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가 1.73%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0.46%, KB금융도 0.68%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96% 빠지면서 현재 3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반면에 또다시 급등세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11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1.42% 빠지고 있네요. 현재 31,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OCI 머티리얼즈는 0.34%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29% 빠지면서 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84% 상승하면서 4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31%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1.52%, 기업은행 역시 1.44% 현재 강세 보이면서 1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가 김승현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줄줄이 약세를 기록 중인데요. 현재 한화가 5.28% 급락하면서 3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증권도 2.35%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타임월드 역시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1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통해서 대규모 철도 건설 사업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철도주들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10.93% 급등하면서 6,0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하TI도 5.49%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호 AL 역시 3.24% 강세 보이면서 2,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로 묶인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이 연일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바른손 현재 8,230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들 제약 역시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도 14.8%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무상급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죠. 푸드웰은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3,750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신라SG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110원에 거래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NC소프트에 이어서 다음까지 지금 어닝 쇼크 내면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1967 하락 전환된 상황, 코스닥도 520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급박하게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으로 가죠. 김영렬 팀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고용지표 좋았는데 2,000포인트 돌파가 어렵고 하락 전환까지 한 원인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당장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 상황이 나쁘진 않았지만 주말 동안 전해진 그리스의 문제 요인 등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시장에서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진 느낌입니다. 당장 2,000포인트가 목전에 있었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개인 환매를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수급적인 부담을 더욱더 키웠다라 볼 수가 있고요. 당장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11시까지 그 트로이카가 제안한 어떤 재정 감축 의안의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합의에 다다르게 될지에 대한 어떤 논란 속에 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다시금 오름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유로 환율도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주는 등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 열리게 된 어떤 그리스 운명에 대한 향방이 현재 시장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반대하는 의회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된 원인, 반대 측 목소리는 주장은 뭡니까? 네. 우선 은행 개혁을 포함한 어떤 광범위한 재정 감축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일자리 축소와 공무원 인원 감축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가 현재 시장에선 강하게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리스의 실업률이 약 19.5%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관련된 것 등이 그리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반발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그리스 노동계는 월요일 아침부터 24시간 동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장 오늘 밤 과연 그리스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쪽의 어떤 시장 전망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극적으로 합의될 경우에는 최근까지 진행되었었던 어떤 유동성 랠리에 대한 연장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디폴트의 선언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최근까지 유럽 금융시장에 풀린 어떤 유동성 공급 상황 등만 놓고 본다라면 충격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역시 그리스에 대한 어떤 디폴트 논란이 수면 위로 가라앉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 유지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잠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나저나 내부적으로 한화 얘기로도 주말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는데 시총 3위에 외인 지분율 20% 이상의 10대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상장 폐지는 가까스로 면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새로운 악재는 사실상 아니라고들 하는데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어떤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그리고 어떤 장부상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서 등장하게 됐을 경우 이를 무마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그 거래 정지라든지 거래 정지 등과 같은 조치에서는 벗어났지만 역시 장부상 어떤 신뢰성이 실추되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면 그 충격은 제한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장부상의 어떤 신뢰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업 입장으로서의 어떤 가치 표명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변화 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장부상의 신뢰성 문제가 시장에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다소 좀 우려할 만한 시각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2,000포인트가 점점점 약간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혹여나 회복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속도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198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저항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정 이익을 기준해서는 약 10배의 어떤 12개월 예상 PR을 기록 중이지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덧 현재 지수 수준은 11배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유동성만의 어떤 지원만으로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속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 매수자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외국인 매수자가 확대되면서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실망감이 상소 큰 편입니다. 단기적으로 캐시푸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어떤 매수 여력 등을 감안해서 봤었을 때 시장에 충격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보다 수급적인 것이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해두시면서 변동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50%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낙폭이 확대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코스피 기준 몇 포인트 정도가 가격적으로는 별로 안 비싼 구간인가요? 네, 우선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되었었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800대 중반대에서부터 어떤 매수의 규모를 확대시켜 왔었고 그 흐름이 현재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외국인의 어떤 단기적인 이탈과 시장 레벨이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의 레벨 기준으로는 1800대 중반대 내외 수준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키울 수 있는 위치로 산출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렬 팀장님이 열심히 분석해 주신 동안 반갑게도 일단 코스피에는 플러스가 다시금 보이는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전략 코너 역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확인합니다. 단기 출렁임 가능성 있다 때문에 눌림목 있을 때만 매수하자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변동성 확대될 수 있지만 추세 하락 신호는 없기 때문에 관심 업종에 대해선 분할 매수하자 하셨는데 관심 업종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신시민 대표님도 역시 미국 고용지표도 주말에 좋았었죠. 풍부한 유동성 기조에는 이상이 없는데 모멘텀이 당분간 공백일 수 있어서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2,000포인트에 대한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잠깐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조정 시에는 주식을 사도 좋다. 비중 확대 얘기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1960포인트대에서 단기 매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추가 상승할 때마다 특히나 낙폭과대주 사서 이익 많이 난 구간에서는 분할 이익 실현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지주사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 금융주, 그리고 최동대 차장님이 아까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얘기하셨는데 기계 건설부터 철강 바이오제약까지 아주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신지민 대표님도 IT부터 건설까지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도 보이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이 IT 건설, 화학, 특히나 태양광, 지주회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LG와 두산이라고 한화 관련 이슈가 있어서일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낙폭과대주 내에서의 순환매 대응을 관심 업종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네, 시장이 이틀째 밀리고 2,000포인트 가려고 하다 1960선까지 밀리는 날 눌림목 매수하자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 오늘 이런 의견 주신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미국 고용지표 보고 이건 시작부터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리스 때문인가요? 많이 좀 꺾이는 것 같아요. 미리 판분이 오히려 잘한 것인지 앞으로 2,000포인트 갈 수 있는지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지난 주말 같은 경우 기분이 좋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의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좀 컸는지 시장은 약세 흐름들 오전장부터 좀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고요. 탄력이 많이 둔화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리스 관련된 불안감 그리고 특히 옵션 만기주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짓누른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온 뉴스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 관련된 불안감이 아무래도 내일 정도까지 가장 최고조로 이끌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까지 다 예견된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어떤 지금 각국의 유동성으로 이런 사태를 좀 많이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옵션 만기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도 어떤 한 3분의 1, 많게는 한 반 정도까지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어떤 매수세로 좀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 물량에 대한 불안감들, 이 옵션 만기주를 통해서 물량의 출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도 오늘 시장이 약한 가운데 베이시스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7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베이시스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됐었어도 오히려 이런 시기적인 흐름들이 좀 끝나고 나면 오히려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게 또 해외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영국 쪽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가운데 한 90조 가까운 돈을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큰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확대되는 유동성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누르는 어떤 힘의 균형점에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 쪽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시기적인 관점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출렁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옵션 만기주와 함께 변동성도 좀 커질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단기 지지권대 부분을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계단식 패턴으로 올라왔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간 1950, 60선 부근 정도에서는 일단 눌림목 매수가 진행이 돼볼 만한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기본적인 관점은 이번 주 하락하게 되면은 지지권 확인한 뒤에는 어떤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한 1970선도 오늘 살짝씩 깨지는데 오늘부터 조금 분할 매수 시작해도 좋은지 주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가 껴있는 주니까요. 전망을 하신다면 주 초반에 더 약하다가 주 후반 들어 만기 때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흐름,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뉴스와 관련된 시장 움직임들이 좀 같이 크다 보니까 어떤 정답에 가까운 어떤 흐름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먼저 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밀린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흐름상 주 초반에 먼저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 초반이 매수 기회다. 관심 업종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사긴 사주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올라갈 만한 대형주도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자리여서 업종이나 종목 고르기가 참 만만치 않은 장인데요. 아까 보니까 지주사 관련주, 건설주, 금융주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주사에 혹시 한화 관련주도 들어갑니까?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주사 관련주는 지난 이번 2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는 업종 관련된 흐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한화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화 그 CEO 리스크와 관련된 모습들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그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지금까지 나타났던 어떤 지주사 관련된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역할 쪽에서 CEO 관련된 리스크가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펀드멘탈에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모습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좀 무마됐을 때는 제자리로 특히 기업 가치 쪽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좀 컸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적인 모습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은 아닌 관점 쪽에서 일단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주사 관련주 쪽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어떤 레버리지가 좀 큰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에 연결된 실적들이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부터 또 내년이죠. 정확하게는 IFRS가 그 시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 회사에 대한 범위들이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주사 관련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조금 더 재부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그 시장이 강세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건설주 쪽은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대림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실적들 양호한 모습 쪽에서 수주 잔고 흐름 보게 되면 올해도 양호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 매수 관점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은행주, 증권주 중심으로는 지금까지는 강했던 모습들인데 강했던 모습들에서 차익 매물 쪽에 어떤 추세적인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매해봐도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주 가운데서는 대림산업을 탑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금융 쪽에서는 탑픽이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은행 관련 쪽에서는 신한지주를 제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 가운데 증권주 쪽에서는 대우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같은 어떤 대형주 쪽에서 올해 그 어떤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의 관점 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대림산업, 신한지주, 일부 증권과 건설주,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물 쪽 얘기 들어보고 옵션 만기도 전망 미리 한번 확인해 보죠.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언젠가부터 선물을 안 사는데 오늘도 뭐 딱히 사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베이시스는 그래도 계속 좋네요. 네, 최근에 좀 지난 1월과 좀 다른 현상은 외국인 선물 수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베이스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주요 원인으로는 뭐 차익 실현, 기관 쪽 차익 실현, 기관과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물 가격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화요일 외국인 선물 순매도 강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한 707개억 정도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수준이 2010년 이후에 누적으로 선물 순매수 규모가 거의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대규모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의한 베이시스 약화는 아직까지 좀 지연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옵션 만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 선물 순매도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전환되지 않는 한 베이시스의 급락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매물 규모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일 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오늘도 뭐 원달러 환율 잠깐 다시금 1120원대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는 원화 강세 트렌드에서 안 벗어난 거 맞나요? 이것도 원화 강세여야 조금 유리한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배팅과 차익 실현을 좀 같이 생각할 때는 보통 지금 기존에 유입됐던 외국인이 언제 환율에서 유입됐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들이 한 1130원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환율에서는 이들 자금이 오히려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30원에서 한 200원, 20원 정도 벗어나 뭐 1150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는 오히려 손절매가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11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차익 실현 환차익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 수준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우려는 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좀 기우인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한 400억 정도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보통 매수 차익 거래는 채권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좀 차익 거래를 통해서 얻고요.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환차익을 통해서도 또 추가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좀 보통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아직까지 4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을 때 아직까지 차익 거래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더 들어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들 선물 쪽에 대규모 매도만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IBK 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옵션 만기의 간단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 매도는 계속되는데 외국인보다 기관 따라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사실이지만은요. 상대적으로 종목에 대한 상승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승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이 올라갈 때 수익을 얻어내고자 하면은 기관들 선호주가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산 종목들이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런 진행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인 만큼 기관 수급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장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또 전강 후약의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 또 최근 뭐 한 며칠 사이에는 계속 그런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강 후약의 장세를 좀 더 예상하시고, 최대한 저점을 기다려서 공략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응을 가시는 편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많이 오르고 있는 핫 종목 소개를 받아볼 시간인데 안철수 연구소가 다시금 살아나네요. 다시금 뭐 정치 참여 가능성 시사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예, 일단 뭐 안철수 연구소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요. 그러면 그 종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정치 참여 가능성 발언이 좀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뭐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는 투자에 참여를 안 하시길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안철수 씨가 이 종목의 주가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문재인 씨가 안철수 씨보다도 그 여론조사에서는 앞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한가를 갔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정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또 다시 열어두게 되니까 거기서 또 주가가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진행은 아무래도 이제 바른 투자 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경계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고요. 뭐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단숨에 뭐 소위 말하는 잭팟이 터지지는 않다고 결국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러 온 것이지 투기를 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수익 낼 종목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매수보다는 가급적이면 매도로 해서 당분간은 관망을 취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웅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진행이고요. 당분간은 좀 연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주가도 워낙 많이 떨어졌고 또 바닥을 다지는 기간도 꽤 오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당분간은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보유자라면은 홀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뭐 매수자는 아무래도 지금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좀 더 추이를 보시다가 눌림 몫의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오늘 상승이 강한데요. 터키와의 원전 협력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상승세를 지금 강하게 타고 있고 박스권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진 못하시겠지만은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당분간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노리고자 한다면은 좀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하고요. 현재로서는 눌림목 이후에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한 5일선 지지 라인 정도 생각하시면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5일선이 살짝 깨질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격 기준 5일선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71,000원 정도이군요.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 종목, 콜드 종목 알아봐야 되는데 역시 상장 폐지 위기에서 구사일생은 한화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오후에 뭐 긴급 이사회도 예정돼 있다는데 지금 주가 낙폭 좀 만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전에 급락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쪽에서 그 펀드 같은 이런 대형 금액 쪽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은 배제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오늘 대규모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침에 약세 이후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을 더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는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판단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나가 어쨌든 횡령이나 배임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빨리 그 신속하게 그 약세 부분이나 거래 정지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가 좋았던 거, 수급이 좋았던 걸 감안한다라면은 요번에 조정 자체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대량 거래가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급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다 싶을 때 접근을 해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막 상승을 하려는 종목이 중간에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이니까 이럴 때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락앤락이 또 하락이 상당히 큰데요. 뭐 실적 알파에 대한 전망치, 그 다음에 수익성 둔화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약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 3만 원권 정도에 한번 있는데요. 여기를 지지 못한다라면 아마 당분간은 약세를 좀 더 따라가서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 뭐 보유보다는 반전시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이 오늘 신용등급 강등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자산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자구 노력을 많이 펼쳐왔습니다만은 결국 투기 등급으로 전락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주가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좀처럼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역시 경기 축소가 있는데
뭐 시장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좀 돌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한화 저점에서 기회인 듯 싶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단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당장 23일 날 1심 판결 나온다면서 이거 판결 나고 사야 되는 건 아닌지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약세 요소가 많고 불안한 요소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횡령이나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돼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추가로 나오는 요소가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저점이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접근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상된 상승세를 탄다라면은 목표가는 우선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이후에 돌파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4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4만 3천 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에서 한화 저점 매수 기회 단기 목표가 1차로 4만 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70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황제TV의 송민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 참 고무적이었는데 글로벌 증시하고 너무 많이 따로 노네요. 그리스 악재가 추가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재료도 약한데 싶은데 이렇게 네. 많이 빠져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에서 PSI 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트로이카가 노동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 조치, 그 연휴 보너스 삭감, 뭐 공무원 1만 5천 명 추가 해고 이런 굵직한 것들을 그리스 과도 정부 정당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제 조건이 이제 거부된 상태죠. 정치권이 이렇게 태도를 고수할 경우에는 디폴트는 좀 불보듯 뻔하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1,300억 유로에 달하는 뭐 2차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도 한 3월 20일이죠. 만기 들어오는 145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상환이 힘들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6개월 만에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말고 돌파 이 뉴스 언제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번 주에도 주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좀 한산하다가 주 후반 들어서는 국내외 변수들이 많이 쏟아진다면서 일정들 한번 볼까요? 예, 예. 이번 주에도 좀 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와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우선 미국부터 잠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월 7일 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에서 12월 소비자 신용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부채 수준을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죠. 2008년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던 미국 시민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다시 빚잔치를 했다. 그리고 뭐 소비자들이 구매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204억 달러 늘어난 2조 4,800억 정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3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12월에도 신용지수는 아마 7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시스코와 그룹폰 그리고 플로랄 프로렌, 비자 그리고 무디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사이트 그룹폰이죠. 작년 11월 4일 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 이후 첫 실적 발표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페이스북이 IPO 신청했었죠.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 있어서 좀 들썩였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을지 SNS 시장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플로랄 프로렌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세 실업이 OEM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나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그런 일정도 발표가 되는데요. 그 추이 지켜보고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되고 10일에는 12월 무역 수지와 2월 소비 심리 평가 지수 그리고 1월 재정 수지까지 발표되는데요. 무역 수지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 이슈가 만약에 이제 잦아든다면은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제 유럽 이슈인데요. 그 6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뭐 일부에서는 꼭 오늘이죠. 6일 아닌 다음 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정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을 합의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그리스 그 내각 정부죠. 트로이카, 그 유럽연합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에서 제시한 노동개혁과 그 긴축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외적인 변수가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일날 ECB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금리 결정하게 됩니다. 유로존 인플레 둔화가 이제 되면서 ECB 기준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 11월과 12월에는 이 두 차례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이제 1%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더 안정세를 탄다면은 좀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22올 상반기에 0.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9일 금통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재 뭐 아시겠지만 경제 대외 여건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조정 카드를 내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날 또 옵션 만기일이 또 함께 예정이 돼 있는데요. 새해 첫날에는 옵션 만기를 두고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좀 우려돼가지고 좀 걱정스러웠지만 첫날은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로 다가온 2월 옵션 만기에 더 관심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1월은 괜찮았는데 2월은 어떨까 이런 뭐 궁금증이 이렇게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차익 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좀 늘어서 2월 옵션 만기일에 두고 투자자들이 좀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이제 배당시 유집됐던 차익 거래에 대한 높은 베이시스에서 들어온 이제 외국인 차익 거래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청산 우려가 좀 더 커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15조 정도의 이제 규모에 육박해서 또 차익 거래 자체도 이제 또 급증한 것도 또 함께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이제 합성 선물 매도, 그죠? 콜 매도와 쿠폰 매수 여건이 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포지션 누적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죠. 1월 달에 6조 이상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그래서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이제 베이시스 동향에 따라서 차익 거래 청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대외 변수인 그리스 정부가 또 트로이카가 제시한 또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겨박제까지 겹쳐서 변동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아니 시장도 보면은 되는 종목만 지금 되고 안 되는 종목은 끝까지 소외되는데 유럽 쪽 뭐 대외적인 재료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도와주고 외국인은 도와주는데 유럽과 기관은 언제나 약간 마이너스 쪽의 재료만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마감 전략 짜주시죠. 예. 그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고 좀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기분상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 지표도 뭐 고용 지표도 호조세로 나오고 부동산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유럽 같은 뭐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시장 전망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국채 발행에 성공했었죠. 포르투갈 역시 그리스처럼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 CDS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서서 급한 불은 꺼졌고요. 15억 유로 정도의 장기 국채 입찰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낮아진 소비 신뢰 지수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지수, 고용 지표 등이 이제 부진했었는데요. 그 경기 주택 부양 정책, 그 임대 전환 사업이라든지 뭐 깡통 주택과 무보증 그 모기지에서도 리파이낸싱, 그 재융자를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경기업 개선과 ISM 서비스 지수로 지난 금요일에는 1.23% 정도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금일 증시도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초반에 좋았었는데요. 유로 박제가 이렇게 좀 굵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리스 국채 협상 타결에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2차 구제 금융 지원이 정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주는 제가 지표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9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과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의견이 다수고요. 그리고 유로존 또한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영란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금리가 결정되는데 유로존 또한 ECB에서 이미 많은 특별 조치, 특단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동결할 분위기로 점철되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그리스 PSI인데요. 그리스의 이제 노동개혁 그리고 뭐 긴축 조치들 뭐 현재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9일 옵션 만기일 이전에 이 협상 타결과 2차 구제 금융안 그리고 1,300억 유로 지원도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바람이고요. 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7조 이상 거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는 유로존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는 좀 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이 들지만 옵션 만기일 부분까지 유지된다면은 좀 변동성을 더해서 약간 일부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러면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떠오를 수 있는지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걸 갖고 오셨어요? 예, 금일 제가 관심 종목은 지금 제가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과 이제 메디프론 그리고 이제 금일 가져온 종목은 이제 그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2011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27억, 전년비 26.1% 상승한 그런 회사입니다. 차트를 잠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예.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원 바닥권에서 100%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30% 이상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회사가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 51% 이상 그 점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게 10년 연속 점유율 1위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1위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 그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뭐 그 앵커님도 그 휴대폰 결제 한번 해보셨겠지만 그 모빌리언스가 많은 그 결제 수단에서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2012년에는 한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다. 휴대폰 결제 시장이. 네. 그 와중에 모빌리언스는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경기 호조세가 지금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4,900원 이하에 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목표가는 1차 한 6,100원, 2차는 한 6,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600원 정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결제 시장 1위 모빌리언스가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볼까요? 네, 기존 포트폴리오 아까 잠깐 언급하신 두 종목 에스텍파마와 메디프론이 역시 15%씩 편입이 돼 있었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해 보니까 에스텍파마가 8,0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조금 수익이 안 나네요. 메디프론은 수익이 굉장히 좋고요. 예, 메디프론은 좀 올라갔긴 올라갔네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에스텍파마 잠깐 AS를 해드리자면은 그 8,000원 분기점 내에서 그 와인드한 더블자 패턴이 나오든지 아니면 분기 시에는 그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7,9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현재 관점 홀딩이고요. 좀 붕괴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메디프론인데요. 메디프론은 추천 이후에 이제 점진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그 11,300원 정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꾸준히 종가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관리해 준 세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종가 근방에서 그 보합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1%, 2% 상승을 마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현재 관점으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완성된 우리 송민재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3가지로 늘어나고요. 각 15%씩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모빌리언스 15%로 추가 편입해 주셨는데요. 현금은 절반을 약간 웃도네요. 모빌리언스 휴대폰 결제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4,900원 이하의 분할 매수 목표가는 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텍파마는 손절가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써 주실 구간에 들어왔고요. 메디프로는 목표가 전 고점 한 10,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홀딩. 일주일 만에 13%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제TV의 송민재 대표와 함께 관심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이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아이고 안 되네요. 오늘 1960선 후반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적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